불박차 좌회전합니다. 여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지금 이렇게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좌회전하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저쪽에 차 좌회전한 차 있고요. 옳지. 저 이철에 차가 양보하고 오토바이 지나가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아니 여기서 자 좌회전 서로 그리고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 보고 저기 택시 서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요? 일반적으로 저런 사고일 때요. 오토바이는 직진, 불박차는 좌회전. 그래서 좌회전 차가 더 잘못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 차를 달려왔다 그러면 불박차가 더 잘못이랄 수 있겠지만 저 오토바이는 올 수 없는 곳 아까 지나간 건 뭐 그렇다 칩시다. 이거는 내가 봤어요. 보고 서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없죠. 없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났는데 여기서 저 차가 2차로에서 1차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조금 전에 보일 수 없었나?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요거 1차로로 오고 있었어요. 1차로로 오던 저 오토바이가 오다가 2차로로 변경하면서 사이길로 꽝. 불박차한테 잘못 있나요? 저는 저 불박차한테 잘못 없어요. 없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물론 판사에 따라서 불박차도 혹시 모르잖아. 한 20% 있어. 그런 판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거는 불박차한테 잘못 없어야죠. 저런 경우에 혹시 몰라서 못 지나간다 그러면 평생 동안 좌회전을 못할 겁니다. 소송 갔어요. 1심에서 100대 0으로 이겼어요. 불박차 잘못 없다고. 근데 오토바이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소심은 변호사가 있네요. 불박차 운전자 본인이 소송했어요. 나홀로 소송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보험사 항소를 기각한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1심에서 주장했던 거 똑같이 주장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불박차 잘못이 없다. 그래서 맞다. 100대 0 맞다. 그런데요. 상대는 1심 때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1심 판결을 제가 좀 보고 올게요. 피고는 변호사가 있었고요. 498만 원, 약 500만 원 인정됐네요. 주장은 600만 원 했습니다. 약 600만 원. 6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인정됐어요. 아마 위자료를 좀 더 청구했을까요?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600만 원 청구해서 600만 원이 다 인정되면은 전부 다 피고 부담입니다. 근데 소송 비용은 피고가 80%, 원고가 20%. 그럼 어떻게 되나요? 600만 원 청구했으니까 10%죠. 그럼 변호사 비용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줘야 되죠? 20%. 12만 원 내가 줘야 돼요. 나는 변호사 없어요. 내가 인지대, 송달료 이런 거. 근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고민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항소심까지 끝났죠.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 우리 집이 남양주인데 남양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나 일 못했다. 나 직장인인데 나 일 못한 거 그리고 톨비, 기름값 이런 거 들었다. 이거 청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구를 해봤습니다. 인지대가 1심에서 22,400원, 송달료가 17만 3,700원. 그 다음에 나 1심 때 법원에 오느라고 법원에 한번 오는데 그날 오면서 일당 5만 원 쳐주라. 교통비 1,840원 쳐주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서초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 통행료 달라. 그리고 2심 때도 또 항소심도 나 법원에 한번 왔다. 그때도 5만 원 주라. 또 교통비 1,800원 주라. 그렇게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자, 이 사건. 자, 1심 출석 비용 2번 왔네요. 2번. 2번 왔으니까 다 인정했어요. 한 번에 5만 원씩 두 번에서 10만 원. 그 교통비 1,800원 2번 다 인정했어요. 12만 1,680원. 그 인지대 송달료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2심은 한 번 왔어요.
한 번 왔으니까 일당 5만 원 플러스 1,840원 다 인정했어요. 그렇게 하고 항소 기각됐으니까 항소심 보험사 변호사 비용은 없죠. 그렇게 해서 쭉 내가 받아야 될 거 1심은 80%만 받는 거예요. 거기서 상대편 변호사 비용의 20% 12만 원 빼고 그리고 항소심 거 다 합치고 그래서 총 액수가 11만 6,413원. 보험사로부터 받고 완전히 마무리가 됐답니다. 이제 깔끔히 끝났어요.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소송 출석 일당 5만 원은 무엇을 기준해서 청구하셨나요? 질문자의 직업과 연봉은 얼마가 되나요? 또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하루 종일은 아니고 반나절 정도 소요되었을 듯한데 맞나요? 변호사님, 전 사무직이에요. 사무직이고 제가 연봉은 한 7, 8천 사이입니다. 법원에 다녀오는데 소요된 일정은 하루 다 걸렸어요. 왜냐하면 10시에 재판하잖아요. 10시에 재판하면 그럼 집에서 8시에 출발하면 늦어요. 좀 더 일찍 나와야 되죠. 만약에 2시에 재판이면은 한 10시, 한 11시쯤에는 출발해야 돼. 미리 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사건 번호 불렀는데 지나가면 고만이잖아요. 두 번 재판하고 뭐 재판 그냥 소취한 걸로 돼요. 쌍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맞춰 딱 가야 돼. 가서 기다리더라도. 그래서 법원에 다녀오는데 소요된 시간은 한나절. 그러니까 거의 하루가 걸렸다는 거죠. 법원 내에서도 반나절. 법원에 도착해서 최소한 1시간 전에 도착해서요. 1시간 기다리고 그리고 법원에 거기서 왔다 갔다 법원 자꾸 뭐 그러는데 그것도 진짜 한 3시간 정도 잡아야 되겠죠. 출석 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인터넷, 유튜브 등을 검색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례 기준에 대부분 판결 사례 기준이 아니고 아마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일 것 같아요. 일당은 5만 원으로 책정된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5만 원 청구했습니다. 소송은 끝난 다음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제가 보험사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변호사 비용이 20%. 근데 보험사는 막 몇백만 원씩 준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300만 원이면 20%는 6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내가 받을 게 한 30만 원인데 60만 원 마이너스 되는 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험사가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 든데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청구한 액수가 60만 원이면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에 10%예요. 그러면은 600만 원이죠. 600만 원에 10%예요. 60만 원이에요. 이분은 300만 원이면 어쩌나. 그럼 300만 원에 20% 마이너스 되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2천만 원까지는 10%, 5천만 원까지는 8%, 그 다음에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6%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3% 이렇게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송 비용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재출석 일당을 이거 마이너스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래서 재출석 일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보험사로부터 받을 비용이 그래도 조금 있을 것 같았어요. 소송은 마무리되었으나 뭔가 끝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들어서 소송 비용 확정 신청까지 하게 되었고 오늘 보험사로부터 송금받고 모두 마무리되었네요. 이거 진짜 꿀팁이죠. 이런 걸 꿀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양주에서 오셨으니까 그냥 아침에 오실 수 있죠. 만약에 부산에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서 오시면 KTX 타고 SRT 타고 새벽에 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왕복. 만약에 하루 전날 오면 모텔비. 제주도에서 오면은 항공비.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조그만 글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일당, 여비, 숙박료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11월 30일자 2017라 1220 결정.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대구에서 항소심까지 오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일당을 5만 원 청구하지 마세요. 일당이 하루에 도시이용료만 해도 얼마예요? 도시이용료이 한 달에 326만 7천 원이에요. 326만 7천 원 나누기 22 하면은 14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14만 8천 원 22일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법원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도시이용료임 약 15만 원 청구하세요.
5만 원만 청구하지 마시고요. 5만 원 청구한 저거는 옛날 겁니다. 옛날 거. 옛날 거 같아요. 도시이용료는 상당히 올랐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5만 원씩 청구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들어간 비용, KTX 또는 SRT 그 표를 붙이세요. 거기다가 또 택시 타세요. 택시 타고 택시 많이 밀리니까 전철 타시죠. 그럼 그런 비용들 택시비 그거보다는 KTX비가 크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이용하시면은 요새 기름값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법원에서 인정해 준다는 아주 중요한 꿀팁 정보. 대단히 고맙습니다.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끽 소리도 못하고 여기서 11만 6,414원 보내줬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 상대편 변호사 비용이 59만 8,330원이에요. 여기 약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0.1 곱하면은 그러면 약 60만 원이 되는데 근데 보험사가 52만 8천 원밖에 안 줬네요. 수백만 원 준단 말이 거짓말이네요. 이거 큰 보험사예요. 우리나라에서 3등 안에 드는 큰 보험사예요. 근데 600만 원짜리 소송에 변호사 비용 52만 8천 원 줬잖아요. 그래서 보험사가 이거 1심에 대해 상소해달라고 하면 항소 안 돼.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 들어. 그거 전부 다 꽁입니다. 꽁. 아주 중요한 나홀로 소송하고서도 이렇게 소송 비용을 1단과 여비까지 다 만약에 울릉도에서 오시면은 그러면 울릉도에서 오시면은 진짜 배 타고 와서 숙박까지 해서 근데 뭐 신라 호텔에 가서 그런 거는 인정 안 하겠죠. 그냥 보편적인 모텔료 뭐 한 6, 7만 원 정도 그 정도겠죠. 대단히 소중한 정보 고맙습니다. 이분께 워라이즈 스프링 운동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